어마어마하게 논란이 많았던 인어공주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디즈니가 작품 자체의 가치보다는 PC에 집중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실사 영화에서는 레게머리의 에리얼이 등장하죠. 원작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거리가 있는 건 맞지만 압도적인 가창력과 전달력에 론 마샬 감독이 그를 선택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다만 에리얼의 형제들이 서로 다른 바다를 만든다는 설정 하에 각각의 인종을 다르게 해 트라이튼 의자왕을 만든다든지 백인인 에릭 왕자가 흑인 왕비에게 입양되는 설정이라든지 개연성이 부족한 PC가 또다시 논란을 만들 듯 합니다. 하지만 실사영화 인어공주, 과연 PC만이 문제일까요? PC를 제외하고도 영화 인어공주가 호불호 갈릴 이유, 오영이가 정리해봤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개봉작 리뷰. 오늘 영화는 이거, 인어공주입니다. 첫 번째, 줄거리.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완전한 모험물. 원작 애니메이션은 인어공주 에리얼이 왕자와 사랑에 빠져 울슐라와의 계약으로 다리를 얻고 지상으로 가서 사랑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에릭 왕자와 에리얼의 사랑이 그게 원동력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실사 영화는 다릅니다. 에리얼이 사랑에 빠져 바다 밖으로 나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자신이 원하는 걸 스스로 고를 수 있는 에리얼의 주체적인 의지와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묘사하죠. 사랑은 그 의지의 대상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영화 내에도 이를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실사 영화에서는 에리얼이 울슐라와의 계약으로 다리를 얻은 후 영원히 울슐라의 것이 되지 않기 위한 조건, 사흘 안에 에릭과 키스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이 때문에 물 밖으로 간 에리얼은 에릭 왕자와 함께 시장 구경을 나가고 같이 배도 타고 걱정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죠. 영화 내에서는 울슐라의 계략으로 묘사됐지만 이러한 장치는 왕자와의 사랑뿐 아니라 주체적으로 원하는 걸 선택하고 자유를 추구한다는 영화의 메시지를 더욱 깊이 있게 드러냈습니다. 또한 울슐라를 에릭이 아닌 에리얼이 쓰러뜨리는 부분에서도 그 주체성이 드러나죠. 에릭 왕자도 왕자로 사는 삶보다는 넓은 바다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표현되죠. 이런 공통점을 지닌 에리얼과 에릭 왕자가 사랑에 빠져 다채로운 경험을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또는 사랑을 찾기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해 나가는 일종의 모험기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기대한 분들에겐 아쉬운 작품이 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논란의 인물들. 울슐라와 에릭 왕자 빼고는 원작과 거리가 있음. 실사 영화에서 에리얼은 레게머리를 한 흑인입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모습도 원작 애니메이션보다는 훨씬 역동적이고 빠르게 묘사됐죠. 원작에서 붉은 머리에 살랑살랑 헤엄치던 에리얼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영화 초반에는 원작 인어공주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이질감이 들기도 했는데요. 인물들의 주체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영화의 메시지를 고려했을 때 에리얼의 변신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긴 했지만 싱크로율에 대한 아쉬움을 싹 없앨 만큼 압도적인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에리얼이 레게머리로 등장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물속에서의 찰랑거리는 머리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할지 궁금했는데 크게 어색한 감은 없었습니다. 다만 에리얼의 아버지 트라이튼의 흰 수염과 머리가 물속에서 찰랑거리는 게 정말 잘 표현되어 그쪽에 더 눈길이 가기도 했네요. 에릭 왕자는 애니메이션 원작에서 각 잡힌 전형적인 왕자로 그려졌는데요. 실사 영화에서는 보다 입체적으로 묘사됐습니다. 론 마샬 감독은 평면적인 캐릭터 에릭의 이야기를 추가해주고 싶었다며 흑인 왕비에게 입양된 콘셉트를 추가했다고 얘기했죠. 입양으로 왕족이 된 에릭 왕자는 스스로 주어진 자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항상 자유를 꿈꾸죠. 그래서인지 에릭 왕자는 훨씬 모험심이 강하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표현됩니다. 애니메이션과 비교해 실사 영화에서는 그의 비중이 더 높아지기도 했죠. 울슐라는 영화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였습니다. 원작의 비주얼과 인물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실사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볼거리, 사랑스러움까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울슐라를 연기한 배우 멜리사 메카시는 요염하고 음흉하다고 표현했는데요. 그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인어공주를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끼를 부리는 모습, 중간중간 보여주는 허당미는 귀엽기까지 하죠. 할리 베일리는 울슐라를 좋아하지 않기가 힘들다며 미워할 수 없는 악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She's amazing. 울슐라의 지상 버전 바네사. 캐스팅 때부터 미모로 화제였던 제시카 알렉산더가 맡았습니다. 물론 영화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에리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악행과 표독스러운 연기가 더욱 인상적이었네요.
원작에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한 세바스찬은 진짜 개가 됐습니다. 실사화가 정말 잘 된 듯합니다. 모습이 오래 있으면 익사하는 종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애니메이션과 같이 츤데레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하지만 아무래도 비주얼 때문에 호불호는 확실히 많이 갈릴 듯 하네요. 에리얼의 물박 선생님 스커틀과 남동생 같은 플라운더도 원작 애니메이션과는 거리가 있게 묘사됐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들의 표정 표현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원작 애니메이션에서도 실사 영화에서도 유쾌한 역할이라 익살스러운 표정을 기대했는데 아쉬웠죠. 세 번째, 볼거리. 어두운 바다. 오히려 물밖이 예뻤음. 전체적으로 바다가 너무 어두웠습니다. 바다라기보다는 심해의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때문에 언더더시 노래가 나올 때 하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 속보다 물 밖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는데요. 바닷속이 너무 어둡게 표현돼서 비교적 밝은 바다 밖이 나아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릭 왕자의 웅장하면서도 미로 같은 성, 그 안에 있는 세세한 수집품들은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해안가 시장의 모습은 사람들의 활기를 재치있게 보여줬습니다. 물 안에서는 빠르고 역동적인 장면들이 많았다면 물 밖에서는 나른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OST. 아는 노래 반, 모르는 노래 반. 하지만 랩을 싫어한다면? 원작의 대표곡들은 새로운 목소리의 배우들과 함께 다시 등장해 추억에 젖어들게 했습니다. 특히 클립으로도 공개된 할리 베일리의 파트 오브 유어 월드는 캐스팅 논란과는 별개로 가창력의 호평이 이어졌는데요. 원작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보다 훨씬 힘있고 깊은 목소리로 명곡을 재해석했습니다. 원작에서는 나오지 않았거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뀐 곡들도 있습니다. 원작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던 에릭 왕자는 노래 와일드 언차티드 워터스를 통해 에리얼과 사랑에 빠진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말하는 스커틀의 노래 더 스커틀벗은 랩 스타일로 구성돼 색다른 재미를 보여줬죠. 다만 스커틀의 독특한 목소리와 랩 스타일의 곡 구성은 원작 애니메이션과는 거리가 멀기에 취향을 많이 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어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봤는데요.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주지 못한 공간감, 웅장함을 보여준 건 맞지만 원작의 영광을 제외하고 영화 자체가 가진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싶네요. 여러분은 인어공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블록버스터부터 다양한 독립영화까지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 최신 영화 개봉 소식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영화가 시작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개봉작 리뷰. 오늘 영화는 이거 인어공주였습니다.